현대병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알면은 예방도 되고 치유의 길도 열리는데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유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는 결국은 뭐 뻔한 얘기죠. 뭐 짠 거 먹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얘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뭐 타겟을 대는 게 이제 소금을 이제 타겟을 걸어서 짜게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짜게 먹는 거하고 고혈압하고 사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짜게 먹는다고 해서 혈관이 두꺼워지는 것도 아니고 혈액이 탁해지는 것도 아니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것도 아니고 심장이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작가님 책에 소금인간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병의 원인과 그 답으로서의 소금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뭐 당뇨, 심근경색, 암까지 다 있던데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현대병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알면은 예방도 되고 치유의 길도 열리는데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유의 길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고혈압이 됐든 뭐 당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원인을 모르니까 치유의 답이 없는 거예요. 고혈압을 예를 들면은 고혈압에 걸린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고혈압에 걸렸습니까? 답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 답을 찾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왜 고혈압에 걸렸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끝나야지만 그 원인을 치유를 하면은 해결되는데 그 답을 못 찾는다는 거죠. 왜 고혈압에 걸렸을까?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는 결국은 뭐 뻔한 얘기죠. 뭐 짠 거 먹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얘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뭐 타겟을 대는 게 이제 소금을 이제 타겟을 걸어서 짜게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짜게 먹는 거하고 고혈압하고 사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짜게 먹는다고 해서 혈관이 두꺼워지는 것도 아니고 혈액이 탁해지는 것도 아니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것도 아니고 심장이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처방이 맞다 그러면은 소금이 원인이다라는 처방이 맞다 그러면은 고혈압의 치료약은 간단해요. 소금 안 먹거나 적게 먹으면 해결되죠. 고혈압의 원인이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을 안 먹거나 적게 먹으면은 고혈압은 당연히 치료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처방을 하는 의사 선생님은 없어요. 그리고 소금 안 먹으면 당신 고혈압이 해결될 거다라고 처방하는 의사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혈압 처방을 받으면은 고혈압 약을 줘요. 고혈압 약이 뭐냐? 소금이 원인이다 그러면은 소금을 빼는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금을 빼내는 약을 줘야 되는데 고혈압 약은 뭐냐 그러면은 뭐 혈관 이완제라든가 심장의 박동을 뭐 느리게 한다든가 이런 약이라는 거죠. 고혈압 치료제라고 하는 약이 주는데 소금이 원인이다 그러면 소금을 문제를 해결하는 약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금을 안 먹으면 해결돼야 되는데 소금을 안 먹는다고 해서 고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원인을 소금에 돌리고 소금만 적게 먹으면 이 고혈압이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방이 잘못되니까 고혈압은 치료가 안 되고 평생 약 드세요. 평생 약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을 먹다 보면 이제 약에 부작용이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부정맥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와서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이제 지름길로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명확해요. 혈관이 두꺼워져서 혈관의 탄력성이 없어지거나 혈관 속에 찌꺼기가 끼인다든가 혈액이 탁해진다라든가 심장 박동에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어서 고혈압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한번 들릴 일이 있어 갔어요. 가서 이제 급하게 막 들어가서 가니까 그 간호사가 혈압 재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혈압 딱 쟀더니까 138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간호사는 별로 신경 안 쓰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다가 한 2, 3분 있다가 다시 쟀어요. 그랬더니가 128이 나오더라고요. 그 한 2, 3분 사이에 10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진료를 받고 나와서 다시 쟀더니까 115로 나오더라고요. 그 잠깐 사이에 한 10몇 분 사이에 138에서 115로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병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추운 날씨에 막 올라가다 보니까 심장 박동이 좀 올라가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138이 나왔을 때 이거 고혈압이라고 해야 되냐?
115 나와서 이게 저혈압이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좀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혈압이라는 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혈압의 원인은 소금하고 아무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 줄인다고 해결되는 질환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내 혈관이 왜 두꺼워졌을까? 그 다음에 왜 혈전이 쌓였을까? 그리고 혈액은 왜 끈적끈적해졌을까? 내 심장은 왜 뛰는 게 그렇게 뛰었을까? 이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답은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처방전을 찾아가지고 해결책을 찾아가야지 소금에다가 책임을 뒤집어 씌워놓고 소금만 적게 먹으면 해결될 것처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혈압의 문제가 계속 꼬이는 거죠. 고혈압이 왜 원인이다 하는 연구 결과는 참 많이 있어요. 소금이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다 짜맞춘 결과예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게 나온 게 어떤 박사님이 쥐를 갖다 놓고 소금을 먹인 거죠. 소금. 음식이 들어간 소금을 이제 먹여서 한 6개월 동안 먹였다니까 20마리 가지고 뭐 실험을 했더니 14마리가 고혈압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거죠. 소금이 완전 주범처럼 이렇게 되는데. 근데 먹는 양을 보니까 통상 먹는 양이 20배를 먹였더라고요. 한약도 20배 먹이면 사람 죽어요. 그죠? 한약을 20배, 통상 먹는 20배를 6개월 동안 먹이면은 그거 살겠습니까? 근데 그 쥐들은 14마리만 죽고 나머지 6마리는 안 걸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먹였는데도. 그러니까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것을 우리가 역을 해석하면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통상 먹는 거에 20배를 먹는다고 통상 하루에 뭐 15g 내지 20g 먹는다고 쳤을 때 20배면 얼마 됩니까? 하루에 400g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먹여놓고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혈압이다라는 이제 논리를 푸고 지금 제가 아까 그 병원에 가면서 혈압의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심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소금이 원인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든 맞춰가려고 하는 연구 결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고혈압의 치료의 길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소금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기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과음, 과식부터 이런 것들, 그다음 편식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이제 당뇨가 되는 뭐 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운동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고혈압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혈압에다 원인을 소금이라는 부분에다 돌려가지고 괜히 소금 적게 먹으면 고혈압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핑계대고 소금을 적게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생겨서 다른 질환들이 더 생기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처방을 받아서 소금을 적게 먹다 보니까 고혈압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당뇨나 다른 질환이 악화되기도 하는 이런 결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도 제대로 된 소금을 먹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왕창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제대로 된 소금을 먹으면은 우리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액이 제대로 돌게 되고 몸 안에 독소들이 제대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고혈압을 만들어내는 혈전의 문제라든가 혈관의 두께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혈압 환자들은 소금을 제대로 챙겨 먹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고혈압의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금과 고혈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라는 문제, 우리 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걸려있고, 뭐, 당뇨 전 단계까지 하면은 거의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당뇨와 이제 씨름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별로 없었던 질환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그 우리 이제 식생활하고 이제 연관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뇨가 생기는 원인은 뭘까? 당뇨는 당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죠. 당이 많이 들어와서 생기는데 당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을 몸에서 우리면서 잘 처리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과부하가 들어오고 미네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 보니까 이게 당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당 처리를 하는 부분 이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인슐린은 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글루카곤은 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적절하게 보면 우리 필요에 따라서 이게 조절을 해서 당뇨가 안 되도록 뭐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인슐린이라는 부분들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든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그게 제대로 역할을 못 하든가 그 이상의 당이 더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쌓여서 이제 우리가 당뇨라는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당뇨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당뇨가 생기면은 합병증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합병증으로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신장이 되죠. 그래서 신장 질환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당뇨가 된다는 거는 혈액이 이제 끈적끈적해가지고 혈액에 당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당 분자는 우리가 미네랄 분자보다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 이게 미세 혈관들을 가서 막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아버리게 되면 피가 못 통하게 되면 괴사가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우리 발끝이나 손가락에 당뇨 괴사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됩니다. 근데 그럼 인슐린이 왜 제대로 안 생기고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오느냐? 그게 다 미네랄이 관련돼 있어요. 칼슘도 관련돼 있고 마그네슘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다 관련이 돼 있어서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미네랄들이 제대로 그러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이게 얘들이 작동을 못 하는 거죠.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놓쳤던 부분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당뇨 걸린 사람은 그냥 인슐린만 집어넣어주면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를 이제 치료하는 데 보면 힐링센터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음식 조절부터 시작해서 미네랄 조절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해결되는 게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조절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소금이 들어가야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의 치료라든가 당뇨 예방의 부분은 미네랄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지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당뇨의 예방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미네랄을 우리가 다 챙겨 먹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근데 미네랄 소금,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에는 그런 미네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것만으로도 예방과 어떤 치유의 길들이 열리는 경우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소금을 먹고 당뇨가 치료됐다든가 당뇨가 관리된다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당뇨의 병이 생긴 원인을 잘 생각을 해서 단지 인슐린 하나 이게 아니라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미네랄이 관련돼 있고 흡수되는 과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미네랄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미네랄에 주목을 할 때 우리가 당뇨병의 치유의 길들이 열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예방, 치료 이것들을 먼 데서 찾을 게 아니라 간단한 미네랄 소금에서부터 찾아서 갈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